대한민국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10명 중 8명에 달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무엇을 하러 왔는지 까먹고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하루에 3번 이상 찾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72세 박 어르신은 평생 뇌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완전 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두뇌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박 어르신은 평소 다니시던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공포에 질린 채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좋은 음식인데 도대체 왜 박 어르신의 뇌는 멈춰버린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와 사투를 벌이며 현장을 지켜온 전문입니다. 저는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뇌와 신장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은 늘 저에게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한숨을 쉬십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거나 어제 먹은 음식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가 늙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달걀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워줄 놀라운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 시기는 단순히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밀하고 연약한 기관인 뇌, 그리고 그 뇌를 먹여 살리는 미세한 혈관들이 실시간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손주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아주 평범하고 다정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햇살이 좋은 줄 알고 잠시 나갔던 공원에서 달려오는 손주를 마주한 순간 이 어르신은 마치 얼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라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아이의 이름이 도무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그때의 공포를 저에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앉은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 그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가볍게 넘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응급실과 수술실을 지켜온 의사인 제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뇌가 보내는 절박한 생존 신호, 즉 SOS 신호로 보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치매 환자의 뇌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분들의 뇌는 정상적인 분들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어르신의 뇌 역시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만성 염증이라는 독소에 푹 절여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혈관이 본능적으로 수축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뇌 안에 쌓여있던 염증 물질들이 마치 배수구가 막힌 것처럼 뇌 구석구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뇌세포를 둘러싼 환경이 쓰레기장처럼 오염되어 뇌가 더 이상 깨끗한 산소를 마시지 못하고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달걀을 챙겨 드셔도 뇌라는 밭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영양은 결코 뇌세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단순한 깜빡거림을 넘어 단 몇 개월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매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보았던 수많은 뇌혈관들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힌 곳은 뚫어야 하고 오염된 곳은 닦아내야만 합니다.
이 어르신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슬픔을 겪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뇌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을 하나씩 지우는 것으로 자신의 위기를 알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사람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거나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공감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이 소중한 생존 경고를 전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이 이 위험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널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뇌 안의 염증은 장에서부터 혈관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입안의 세균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치는 마치 집안에 먼지가 쌓여 결국 가전제품을 고장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고 미세염증 물질이 기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뇌가 지게 되면 기억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집중력은 흐려지며 결국 판단력까지 마비됩니다. 25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뇌는 관리하는 만큼 반드시 보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박 어르신과 이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뇌 환경을 맑게 정화하고 염증을 차단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가 굶지 않도록 혈관을 청소하고 뇌세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소중한 뇌를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훔쳐가는지 더 깊고 자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완전식품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챙겨 드십니다. 실제로 달걀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달걀을 드시는데도 왜 기억력은 자꾸만 가물가물해지고 이름은 입안에서만 맴도는 것일까요? 25년 동안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며 제가 깨달은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의료 시스템과 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식에 큰 맹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은 이미 병이 생겨서 나타난 결과만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뚫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약을 처방하지만 왜 여러분의 뇌가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굶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명과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단순히 영양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뇌세포를 둘러싼 환경에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뇌세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씨앗을 심더라도 그 땅이 오염되어 있고 독소로 가득하다면 결코 싹이 트지 않습니다. 달걀이나 좋은 영양제는 아주 훌륭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라는 토양 안에 만성염증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좋은 영양소도 뇌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뇌가 느려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만성염증이 뇌에 차곡차곡 축적되어 생기는 일종의 환경 오염 상태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치매 환자의 뇌를 분석했을 때 정상인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3배 이상 높았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여러분의 뇌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신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뇌가 지게 되면 기억은 하나둘씩 지워지고 판단력은 흐릿해집니다. 달걀 속의 콜린이 뇌를 살리는 원료가 되려면 이를 뇌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줄 택배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이 배달 경로를 모두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달걀을 드셔도 기억력이 나아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뇌혈관이 염증으로 좁아져 영양 공급이 끊긴 환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드셨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진실은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들이 평생 쌓아온 기억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단 하나의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뇌라는 토양을 다시 맑게 정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뇌 안에 소리 없이 쌓여가는 치명적인 찌꺼기, 즉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불리는 독성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뼈저리게 느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뇌에 좋은 음식을 넣는 데만 급급할 뿐 정작 뇌 안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60세 이상의 뇌는 마치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은 오래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들이부어도 필터 자체가 오물로 꽉 막혀 있다면 그 물은 결국 썩어버리고 맙니다. 뇌도 이와 똑같습니다. 2022년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신 저널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무려 2배나 더 빨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염증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뇌라는 소중한 정원을 황폐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 안쪽 벽을 공격하여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뇌가 그토록 갈구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밥은 잘 먹고 있는데도 정작 여러분의 뇌는 굶주리고 있는 기아 상태의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뇌의 무게는 체중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서 소비하는 아주 욕심 많은 기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사노폐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적시에 치워주지 않으면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 찌꺼기가 뇌 곳곳에 덩어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뇌과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뇌 전용 청소 체계입니다. 과거에는 뇌에 림프계가 없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 안에도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교한 세탁기 같은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스템은 60세가 넘어가면서 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필터가 낡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적군이 뇌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미세한 염증 물질들이 뇌 구석구석에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의 뇌가 패배하게 되면 기억력은 급격히 감퇴하고 집중력은 안개처럼 흐릿해지며 결국 판단력마저 마비되고 맙니다. 뇌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뇌세포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와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진실은 그것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뇌의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려 뇌 찌꺼기가 신경회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세포가 숨을 쉬고 싶어도 찌꺼기 때문에 질식하기 직전인 상태인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기고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 뇌는 결국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뇌 안에 쌓인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는 진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며 겉모 모습을 가꾸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지만 정작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뇌 안의 청소에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이 무관심이 결국 치매라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뇌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뇌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뇌는 다시 젊어질 수도 아니면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낡아버린 필터를 어떻게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뇌세포를 짓누르고 있는 저 치명적인 찌꺼기들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뇌가 맑아야 삶이 맑아집니다. 이 찌꺼기들을 방치하는 것은 마치 불이 붙은 집을 구경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라는 소중한 집이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염증의 불길을 잡고 찌꺼기를 치워야만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더 구체적인 범인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격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뇌 필터를 오염시키고 기억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아주 익숙하지만 치명적인 복병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뇌수술을 집도하며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뇌를 파괴하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분명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달걀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달걀을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즉 밀가루 음식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설탕이나 흰빵 같은 음식이 몸에 들어와 혈당을 급격히 높이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폭주시키듯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혈관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결국 뇌세포에 숭통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달걀 속의 좋은 성분들이 뇌로 전달되기도 전에 함께 먹은 설탕과 밀가루가 만든 염증 찌꺼기들이 뇌의 길목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혈당 조절 실패로 의식을 잃고 실려온 어르신들의 뇌혈관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뇌는 설탕에 매우 취약합니다. 단 것을 즐기면서 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이 붙은 장작더미 위에 물을 한 컵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뇌를 소리 없이 죽이는 범인은 바로 잘못된 저지방 식단에 대한 맹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살이 찌거나 혈관이 막힐까봐 걱정하며 기름기를 아예 피하는 식사를 고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사실상 거대한 지방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방이 부족해지면 뇌 세포막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세포막이 굳으면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생각을 떠올리려 해도 머리가 멍하고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으며 집중력이 안개처럼 흐릿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을 피할수록 여러분의 뇌는 촉촉함을 잃고 바싹 마른 나무처럼 변해갑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직접 만져본 건강한 뇌는 아주 부드럽고 탄력이 넘칩니다. 반면 영양이 부족하고 지방이 메마른 뇌는 생기를 잃고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고집했던 저지방 식단이 정작 여러분의 뇌를 굶기고 마르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나쁜 기름은 피해야 합니다. 튀김 요리에 쓰이는 산화된 기름이나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은 뇌혈관을 막는 최악의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까지 멀리하는 것은 뇌의 연료 공급을 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염증으로 타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바싹 마르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식탁의 구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고 뇌가 간절히 원하는 좋은 지방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설탕과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과 소중한 추억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면 이 치명적인 습관들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위험한 음식들을 피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피하기라고 세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연한 다짐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고 치매라는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습관을 넘어 우리의 뇌를 더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또 다른 숨겨진 요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침묵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수분 섭취 방식과 그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제가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만난 73세 강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어르신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셔야 노폐물이 빠진다는 말을 듣고 매일 물을 3리터씩 의식적으로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머리가 멍해지고 자꾸만 헛것이 보이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가족들은 강 어르신이 드디어 치매에 걸린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제가 혈액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강 어르신의 뇌는 물에 잠겨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몸에 좋다는 상식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도 않는데 물만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소중한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전해질이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뇌세포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뇌는 전기로 작동하는 아주 정밀한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복잡한 생각을 이어가는 모든 과정이 뇌세포 사이를 오가는 전기적 신호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순식간에 방전되어 꺼져버리듯이 우리 뇌 역시 전해질 농도가 희석되면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먹통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역질이 나타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집중력이 사라지며 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치매의 초기 증상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흡사하여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 중에도 본인이 치매에 걸린 줄 알고 절망하며 찾아오셨다가 단순히 무너진 전해질 균형을 다시 맞춰드린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져서 웃으며 돌아가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의 정답이라는 잘못된 유행 때문에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나트륨 부족이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강 어르신은 뇌세포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전기 신호가 일시적으로 끊겼던 것뿐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피로해서 그렇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평소보다 유난히 짠 음식이 당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니 제발 나트륨을 채워서 뇌를 다시 가동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소금을 무조건 건강에 공공의적으로 몰아붙이는 현대의학의 단편적인 시각이 오히려 수많은 어르신의 뇌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기억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건강을 챙기겠다고 억지로 물을 3리터씩 들이켜거나 고집스럽게 저염식을 고수하면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뇌를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자신의 뇌를 스스로 방전시키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멈춰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전해준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뇌에 다시 생명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결정적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즉시 멈춰버리지만 전해질이 충분히 채워지면 다시 놀라운 속도로 깨어납니다.
강 어르신 역시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처방을 통해 단 일주일 만에 예전의 총명한 눈빛을 되찾고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 처방은 값비싼 약이 아니라 바로 물을 마실 때의 지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에 천일염을 손가락으로 한 꼬집 살짝 타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에는 다시 강력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무 맛도 없는 맹물만 계속해서 들이켜는 습관은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흐릿하게 만들지만 적절한 전해질이 담긴 물은 잠들어 있던 뇌를 번쩍 깨웁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양분과 산소 그리고 이 정기적 자극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시급한 과제가 바로 이 무너진 전해질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일입니다. 배는 부르고 수분은 넘쳐나는데 머리는 안개 속에 갇힌 듯 멍한 그 모순된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뇌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전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염증과 독소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아주 뼈아픈 진실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내 뇌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 부모님의 기억력이 이미 너무 나빠졌는데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들을 보며 제가 확신한 것은 우리 인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희망의 증거인 72세 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제가 만났을 때 이미 스스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자꾸만 물건을 잃어버리고 방금 한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하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순간적으로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보며 큰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이대로 모든 기억을 잃고 저희를 잊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그 절박한 아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뇌세포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 어르신의 혈액 검사와 정밀 진단을 통해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비싼 뇌 영양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잇몸에서 시작된 진지발리스라는 아주 고약한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침투해 거대한 염증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뇌혈관 장벽이라는 튼튼한 성벽도 나이가 들어 약해진 틈을 타 이 세균들이 성벽을 넘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 어르신 특유의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과 그나마 마시는 물도 전해질이 전혀 없는 맹물뿐이었다는 사실이 뇌를 바싹 마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 어르신과 아드님에게 딱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입안에 가득한 세균을 닦아내기 위해 반드시 양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정수기 맹물이 아닌 천일염을 한 꼬집 타서 뇌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뇌가 굶지 않도록 양질의 지방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여전히 깜빡거리셨고 아드님은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밭을 청소하고 새로운 물을 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2달이 지나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멍하니 계시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정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들 이름이 헷갈리지 않아요. 검사 결과 뇌의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인지기능 점수는 놀라울 정도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 어르신 개인의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만나고 자신의 뇌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한 모든 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뇌는 마른 나무와 같아서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면 다시 새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